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금융솔루션 최병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헤리티지 파트너스의 곽승희 대표님이랑 한번 대담식으로 좀 유튜브를 좀 찍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곽승희 대표님께서는 자산 운용도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 자산 관리나 운용, 그리고 정책자금 같이 그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특화되셔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사업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세요.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얼마 전에 방어회를 먹으면서 제가 정말 사정사정을 해서, 이렇게 사실 좋은 분이 좀 이렇게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그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한테 좀 좋은 정보들 전달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승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진공 자금에 대해서만 찍기도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 뒷단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는 할 거예요.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소진공이나 정책자금 같은 거 막 브로커 개입 이런 이슈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대표님들께서는 그런 분들 뭐 수수료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게 막 자문해드리고 도와드리는 컨설팅 업자로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러한 소진공 혁신성장 자금인가요? 네, 혁신한 자금 맞습니다. 예, 그거에 관해서 그냥 대표님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냥 따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해주시면은 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일단 혁신성장 자금이란 게 뭔가요? 이게? 일단 혁신 성장 자금은요, 말 그대로 회사가 이제 그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네. 그 혁신 성장을 했다는 뭔가 그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다른 자금보다는 좀 수월하게 자금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혁신성장 자금을 신청을 하시려면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건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네. 요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 뭐 2년 연속 10% 이상 성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스마트 기술 도입, 뭐 스마트 수준 확인, 뭐 그런 뭐 저기 수출 기업도 있고 뭐 100년 대계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되게 다양하네요.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자기 기업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다른 자금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상 높게 선정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좀 일반 소상공인이라서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혁신을 했다던가 성장을 했다던가 약간 이런 개념이 좀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자금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예를 여러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한번 그럼 공문을 보시면서 어떤 유형들이 해당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공문을 좀 열어드렸는데 한번 봐주시면서 요게 어디 있죠? 혁신성장? 소상공인 성장 기반 자금 요건가요? 예,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은 수출이라는 게 이제 직접 수출도 되고 간접 수출도 되는데, 간접 수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성장한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연속 10% 이상 그 신장한 기록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인데,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정부 기업이랑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부 그 과제를 안 하셨더라도 이제 스마트 수준 확인을 받으신 기업이면은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소기업 기준으로 매출 30% 이상 달성한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 수가 최대 2명까지 적은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요건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워가지고 예.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은 해당되시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항상 많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해당되시면은 이거는 무조건 신청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러면 뭐 나도 혁신형이냐 네. 뭐라던가 이런 류의 좀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그냥 대표님이 봤을 때 실무적으로 좀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좀 통과를 하던가요? 일단 무조건 그 졸업 기준에 무조건 하나는 돼야 되고요. 네. 돼야 되고 되는 기업은 뭐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소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중진공이랑 다르게 중진공은 KPI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점수제로 운영이 돼요. 근데 소진공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얘네들도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기타 서류들을 보지만은 예.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제출 서류를 어필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통과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좀 정성 들여서 쓰시는 게 왜냐하면은 기업을 판단할 때 그 사업계획서로 가장 이제 첫 관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잘 쓰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자금이 잘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혁신형은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수출 실적이나 아니면은 2년 동안 매출 성장 몇 퍼센트였죠? 매출 성장? 10%입니다. 10%? 아, 그럼 2년 동안 따박따박 10% 이상씩 성장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10%만? 아니 매년 무조건 이제 수치상으로 10%가 나와야 되고요. 성장하는 아. 수치가. 예. 그런 성장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나 그 스마트 기술 같이 어떤 그 투자나 그 도입 증빙이 있는 케이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딱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 뭐 어떤 형태로 주로 이제 하실까요?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스마트 공장 도입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은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생각보다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일단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자격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일반 제조기업들은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자동화 공정을 도입했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 수준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부 사업으로 그 공짜로 이제 예. 정부 돈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수준 확인 뭐 기초 1단계부터 뭐 이렇게 단계 5단계 정도가 있는데 아. 그 수준을 네. 이어서 하시면 되세요. 다 편집할 거라서. 잠깐만 네. 5단계 맞죠? 제가 순간 그 맞나 싶어가지고 네, 5단계까지. 네. 기초 1부터 스마트 수준 레벨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잘하시는데 박수 한 번만 치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어디부터 할까? 사실 저 요대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냥 지금은 요거 스마트 공장 두 번째 질문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걸로. 네, 그러면은 그 수출 실적이나 2년 연속 매출 성장은 설명하셨으니까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기술 도입처럼 이렇게 투자나 도입 증빙이 있는 케이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좀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은 진행이 보통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을 하는 정부 과제에 참여하신 기업들은 무조건 해당이 돼서 해당되시는 기업들은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과제를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완료했다는 뭐 증빙 서류라든지 뭐 그런 제출 서류만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들이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동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뭐 프로그램을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 뭐 장비를 도입하셨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모르고 계세요. 그런 기업들은 정부 과제로 무료로 이제 정부에서 스마트 수준 확인을 받아주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기초 1단계부터 총 5단계가 있는데 거기서 기초 1단계만 받으셔도 그 사업을 그 자금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달 정도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면은 이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인증을 받으시고 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이 어렵나요?
이게 대표님들이 혼자 준비를 하시려면은 예. 그 콜럼버스 달걀처럼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지만은 예, 처음이 좀. 예, 그렇죠. 아. 처음에 이 달걀 이 깨는 과정을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러신 분들이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사실 공문을 봐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은데 역시 오랜 기간 해오셨으니까. 그러면은 저 공문 보시면은 네. 요거 일반형이랑 스마트 기술이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게 요 스마트 기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 아닌가? 기술 같은 경우는 일반형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혁신형이고요. 아, 혁신. 예, 혁신 성장 촉진 자금 중에 혁신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예. 스마트 기술을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이 아니더라도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하셨으면은 아, 신청을 이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스마트 공장.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혁신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보다 쉽게 얘기해서 한 단계 낮은 레벨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을 한다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보통 자영업 많이 하시잖아요. 예. 소상공인 분들. 그래서 자영업 하실 때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디지털 오더라든지 뭐 그런 것만 도입을 해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건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건 자기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 이런 거면 뭐 이런 저기 요 음식점 가면 그런 예, 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되게 종류가 많네요. 뭐 3D, AI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한 기업들이면은 이제 일반형에 해당이 되니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는 이제 수출이고 요 스마트 공장 네. 도입을 했을 때 주로 이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면 아마 받으시기는 쉬우실 겁니다. 그렇군요. 이 종류가 진짜 많은데 혁신성장형이라는 게 지금 저도 대표님께 설명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 기술, 100년가계 사회연대 경제조직. 사회연대 경제조직은 이거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그런 사회적 기업들 말하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 같은 경우 저도 그렇게 많이 해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혁신형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이제 스마트 공방이나 스마트 공장, 뭐 매출 실적, 이제 수출 소상공인. 네. 이건 수출이 무조건 있기만 하면 되나 보네요. 예, 그래서 그 최소 수출 대금만 맞추면은 네. 예, 1,000불? 예, 맞습니다. 뭐 한 150, 140만 원 되겠네요. 현재 환율로. 예.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거는 항상 분석하고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이런 공문들. 예, 매년 이제 조금씩 바뀌어 왔고요. 자금이라든지 뭐 용도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바뀌어 왔고요. 네. 올해 이제 제가 그 1월 달에 처음 신청을 했는데 작년이랑 달라진 거는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지만은 예. 이제 이걸 받아서 쓸데없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쓸데없는데 예. 어디다가 쓰시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업 그 신청하실 때 사업 계획서를 내는데 그 계획서대로 안 쓴다든지 뭐 코인 투자를 하신다든지 코인이요. 예, 아이고, 뭐 요즘 예. 워낙 좋긴 하죠. 주식이나 예. 코인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든지 뭐 그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용도대로 안 쓴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조항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약서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계획서를 또 한 부 더 받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또 이 주식 자산 투자 시장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아마 엄청 거대한 수익을 내셨던 걸로 제가 전달받았고 제 개인적인 그 투자 스승님이신데 예. 대표님께서 좀 이렇게 더 법인 대표님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런가? 예,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주식 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예. 뭐 제가 일부러 밝히지는 않지만은 뭐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 이제 주식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언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래서 모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접수 전에 좀 약간 이렇게 증빙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네. 뭐 그 대표님이 봤을 때 좀 이런 건 꼭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수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수출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요건에 맞는 서류들을 사전에 이제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그 2년 연속 10% 성장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준비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 네. 네네. 그다음에 그 스마트 공장 도입 같은 경우는 도입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랑 같이 할 때 협약서. 맺는 협약서가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준비해서 첨부를 하시면 되고 스마트 수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수준 확인 그 받은 인증서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런 자기한테 해당되는 요건의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출할 때 뭐 여러 예. 가지 서류들이 있지만은 그 대표님들이 가장 이제 그 헷갈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업 계획서고요. 사업 예. 계획서를 왜냐하면은 그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서류들은 다 똑같거든요. 예. 똑같고 물론 이제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음. 그거는 이제 등락 여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등락 여부보다는 자금을 얼마나 이제 집행을 할지 뭐 그런 거에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등락 여부에 가장 관여가 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사업 계획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 예. 네. 그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들 간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한 돈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득을 내고 돈을 갚을 수 있을지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위주로 해서 잘 쓰시면은 예,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그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이 기업은 괜찮다라고 해서 뭐 실사까지 연결되고 그렇죠. 어쨌건 심사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 계획서랑 이제 뭐 실사도 보통 하죠. 이 자금들이 인터뷰도 나오죠. 예, 실사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질문들이 오가고 그리고 네. 인터뷰 같은 게 진행이 되겠네요. 대표님들하고.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네. 그리고 자금 목적은 뭐 어떻게 자금 목적은 뭐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예, 보시죠. 제일 보시면 그 목적을 실제로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저기가 아니네요. 사업계획서.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자금 집행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 이게 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에요. 보통 그 자금 신청을 2억까지 할 수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나오는 자금은 1억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 안팎을 뭐 원부자재 구입비라든지 생산 판매 부대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대로 얼마만큼 쓰겠다라고 이렇게 소요 계획을 쓰시면 되고 대부분 웬만한 기업들은 그 한두 달 안에 예. 소진이 되는 금액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보통 뭐 원부자재나 뭐 인건비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쓰시긴 하겠네요. 뭐 제조업 기준이시면은.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대표자 신용 점수 같은 것도 이게 중요한가요? 예,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 점수는 기본적으로 이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예. 기준선은 어느 정도 넘으셔야 예. 이제 자금이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뭐 그거는 이제 신용 점수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선들을 넘으셔야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 요건이라기보다는 그 커트라인이죠. 신청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체크를 좀 다 잘 해놔야겠네요. 예, 뭐. 신용 점수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 그 재무제표라든지 뭐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신청 드렸던 기업 중에 그 저희가 이제 그 10% 이상 성장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 그 담당하시는 분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여기 너무 자금을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실사를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 기업이 안타깝게도 그 다른 재무적인 요소 때문에 예.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무적인 요소.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실 때 그게 이제 재무적인 요소에서 걸리셔가지고 예. 그때 제가 이제 그 약간 재무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예. 그 다음 결산 때 그걸 해결하고 자금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상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뭐 불법적으로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냥, 아닌데 이제 그 기준선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
하긴 이게 참 하다 보면은 저도 일 하다 보면은 재무제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좀 신경을 안 쓰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소진공의 혁신성장 자금도 그런 게 중요한가 보네요, 되게. 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표님들이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세금을 어떻게 줄이냐를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그런데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그런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업 등급을 높게 받냐 예. 그거를 또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사업하다 보면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회계 처리 잘못하면 또 그런 데서 걸릴 수도 있고요. 맞아. 아유, 참 이게 근데 이게 소상공인 분들 사업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고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소진공 자금이 좀 더 이게 좀 행정 편의적인 게 아니라 좀 소비자들에 입각해가지고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제가 봐도 솔직히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솔직히 그 어느 면을 보냐가 중요한데요. 그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네. 자금을 또 안전하게 지켜야 아, 그렇네요. 예, 그 다음에 또 같은 혜택을 다음 기업에 또 해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악용해서 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자금을 받고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실 기업인데 받아가지고 나중에 자금 회수가 안 돼서 예, 그런 자금 집행의 선순환 구조를 못 만든다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또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최저치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저치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분들도 그 대표님들 요구가 이제 그 세금 적게 내는데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은 그분들도 그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그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님이랑 소통을 못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계상해야 되는 그런 그 항목들을 잘못 계상해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아이고. 예, 소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그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금을 받았는데 그 자금을 어디 쓰시는지 말씀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대표님과 소통이 원활하면 그걸 다 물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를 간혹 뭐 말도 안 되는 항목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가 있죠? 그 모르는 돈 가수금, 아, 예. 가지급금. 예.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가수금이라든지 가지급금 항목에 그냥 편하게 넣어버리는 이제 회계사님들도 계시고 예,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하기 그거 때문에 있으면 큰일 나는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컨설팅하러 많이 다녀보면은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런 기업. 이게 참 저희 둘 다 사실은 그 이 컨설팅 업을 하기 전에 그 일반 회사원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재무팀이나 회계팀이 존재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고 오차 범위를 줄이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중소기업들은 대표자 혼자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진짜 강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그게 사업하실 때는 당장 좋으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금 필요해지시면은 필요할 때 조달해야 되는 게 자금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항목 때문에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라든지 뭐 6개월이라든지 기다렸다가 예, 자금 조달하는 경우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든지 챙기시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저 같은 컨설팅 맡기든지 분들을, 아니면은 뭐 잘하는 이용을 해서 직원을 하시든지, 찾던지. 예.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또 특화된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네.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올해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근데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뭐 제3자 부당 개입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져가지고 자금을 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또 안 되나 보네요. 이거는 대표님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좀 그 경영 자문을 해주시는 예, 저희 컨셉이시죠? 같은 경우 이제 포괄적으로 자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받는 구조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자금을
이 자금을 신청해 준다고 하시고 뭐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예, 이번에 공문 나온 거 보니까는 딱 예.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금지를 시켜놨더라고요. 참 이게 그리고 뭐 예.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이게 그런 분들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이게 대표님처럼 오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되게 뭐 젊은 분들이 해가면서 막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수료를 좀 편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사기도 많고.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좀 제도화돼서 정비가 되면은 좀 올바른 컨설팅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 문화가 조금 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대표님께서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설명해주신 혁신성장 뭐 자금 관련돼서는 더 해주실 얘기가 없으신가요 혹시? 예, 워낙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예. 대표님이 주신 대본 갖다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이게 처음 촬영이신데 떨리실 텐데도 되게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얼굴이 예. 요즘에 그 볼터치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셔가지고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있으면 또 신청이 시작이 되거든요. 2월 초에 혁신성장 자금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